어렸을 때 기억은 예. 뭐 그 동네에서 놀던 게 스쳐스쳐 나는데 동물원 기억은 또렷하지. 예. 아마 창경원인가요? 창경원이죠. 그러니까 창경궁 이전에 예. 그 앞이 집이었어요. 예. 그리고 아버님이 경찰관이셨는데 거기 파출소 있었어. 바로 앞에. 아. 거기 이제 근무를 하시니까 그 이제 창경원 입구에 수위가 있잖아. 예. 그 얘기를 해놨어. 얘 들어오면 그냥 저기 들어가서 보게 아무 때나 보게 해라고. 이제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동물들하고 놀았는데 이 사자나 호랑이나 뭐 표범 이 맹수류들 있잖아. 예. 맹수류들은 다 자요. 저녁 때 되니까 얘네들이 다 예. 번떡 일어나고 막 눈을 불하면서 막 뭔가 왔다 갔다 해. 네. 그래서 봤더니 네. 이 사육사가 이제 고기를 양쪽에서 딱 이제 바켓에 들고 나타나는 거야. 네. 그 얘네가 이제 그걸 냄새를 맡고 그리고 고기를 주잖아. 예. 그러면 막 덤벼 막 뜯어 먹는 거야. 예. 근데 그때는 이미 그 관객들은 다 나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니까. 그 기억이 그렇게 나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꿈이 그 어렸을 때 꿈이 내가 크면은 동물 제 밥 주는 사람 되고 싶다. 동물을 일단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동물들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고 그런 게 밥 주는 사람이지. 그게 결국은 이 교감이거든요. 네. 우리가 마임이라는 게 몸으로 다 이제 그 표현을 해야 되잖아. 내가 원하는 것 아니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근데 거기는 이제 동물이 당연히 포함이 되지. 식물도 포함이 되고 그 모든 생명체를 포함해서 이제 몸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근데 그 표현 이전에 교감. 내가 뭐 표범이면 표범을 바라보고 계속 뭔가를 이렇게 교감하려고 하는 그게 대상과 나를 일치시키는 거죠. 대상과 내가 일치가 되면은 표현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걔네 움직임을 보고 흉내내고 예. 훈련 테크닉을 하는 테크닉인데 예. 이건 테크닉 이전에 예. 내가 표범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동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그때 어려서부터 개를 키운다든가 아니면 물고기 키운다든가 또 뭐 꽃을 심는다든가 뭐 이렇게 생명체들하고 그런 거를 좋아했다. 근데 건국대 수의학과 가신 거 수의학과 가셨던데. 제대로 같이 내가 들어간 수의학과는 건국대학교에서 직접 지원을 해줘갖고 지방서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장학금을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지방서 온 학생들이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얘네가 다 한 90%가 ROTC야. 그러니까 학교가 아니라 군대야. 나는 자유분방한 이제 대학 생활을 꿈꾸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어떻게 4년을 다니나 하고 깜깜해져 갖고 뭔가 거리를 찾는데 연극반 모집하는 걸 보고 이제 연극반에 들어갔다 완전히 연극에 빠진 거야. 그래서 야, 연극 좀 한번 해볼까 고민하다가 휴학하고 이제 극단에 들어가죠. 그리고 완전히 이제 학교는 중퇴하고 연극으로 넘어가고 그 극단에서 마임을 또 가르쳐서 마임 배워갖고 또 연극보다 마임이 또 나한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마임으로 마임에 더 매력을 느끼시고. 그렇죠.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마임을 소개한 1969년에 롤프 샤레. 이제 마임이 판토마임 그러면은 네. 체리 채플린 유의 마임 있고 서커스 광대 마임 있고 그건 이미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고 현대 마임 무대 예술로서의 마임은 그 사람이 처음으로 소개를 했고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가
나는 진짜로 우연히 그 공연을 보러 갔고, 근데 그걸 왜 보러 갔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보러 가서 봤고, 극단 애조또에서 72년도에 네. 그 마임을 가리키는 거로 아. 직접 배웠고, 그러니까 나는 사실주의 연극보다는 그런 좀 새로운 영향의 연극을 하고 싶어갖고 이제 애조또를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마임을 배웠잖아. 네. 그게 완전히 다 서양 테크닉의 마임이란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나한테 안 맞는다는 게 느껴진 거야. 안 맞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서양의 몸짓이지 우리의 내 몸짓도 아니고 우리의 몸짓도 아닌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마임이란 말 그 당시엔 판토마임이라고 그랬지. 판토마임이란 말이 이게 내가 할 게 아니다. 내 공연을 네. 규정 지을 수 있는 그 말을 찾은 거야. 그게 육체 표현이 제일 맞겠더라고. 즉 판토마임의 테크닉으로 막 이거 보여주는데 내가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내 식으로 어떤 그 몸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걸 작품을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판토마임이라는 말을 쓰기가 싫은 거지. 그걸로 규정이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육체 표현이다. 그 당시가 이제 76년 아니에요? 그 굉장히 군사 정권 하에 유신 이후에 막 이제 그럴 때야. 그래서 젊은이로서 그런 자유에 대한 이제 어떤 욕구나 갈등 그걸 이제 판토마임으로 이제 81년에 결혼했구나. 네. 81년 3월에 그리고 이제 서울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박정희는 79년에 죽고 전두환이가 들어왔잖아. 민주화운동 일어나고 완전히 그냥 다시 또 폭력의 시대가 왔지. 주위에 내 친구들이나 뭐 선배들이나 막 이제 민주화운동하고 막 잡혀가고 뭐 이러는데 나는 서울에서 더 이상 그 뭔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나는 좀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다 떠난 거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갈까 뭐 찾았지. 근데 하여튼 춘천을 택했고 춘천에 가서 소를 키웠지. 그 도대체 시골 가서 뭐 하고 사냐. 근데 농사 짓는 건 봤더니 난 도저히 못 짓겠더라고. 그거 저도 지금도 못해. 그 농사라는 건 보통 지구력이 있으면 안 돼. 근데 소는 잘 키우셨어요? 아, 소는 내가 그렇지. 소도 처음에 소가 아니었지. 다 그 당시에 또 뭐 토끼 또 무슨 여우 뭐 별걸 다 이제 봤는데 소가 제일 맞더라고. 뭐 그냥 룰루랄라 잘 놀았지. 뭐 진짜로 카페도 하고 뭐. 춘천에 있어요? 응.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춘천에서 사귄 친구가 이 실내 장식하는 친구인데 야 너 이거 붙잡고 있다가 완전 쫄딱 망한다. 강원대학교 앞에서 카페를 해라. 그래서 그 카페 이름. 아름다운 사람이지. 그 아름다운 사람하고 이런 작품도 있잖아. 작품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 그때 우리가 또 거기서 또 그냥 카페만 하냐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또 거기서 아름다운 무대라고 토요일마다 공연하고. 아, 그때 대학생분들이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같이 그냥 일종의 뭐 카페 소극장이지. 그게 놀고 그러는데